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 원장 설재윤입니다. 오늘은 눈 쌍꺼풀 재수술과 광대 축소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오신 교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 있어서 주 불만은 눈이 너무 통통해서 쌍꺼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쌍꺼풀 자국이 너무 선명하다. 정말해서 자국보다는 쌍꺼풀이 통통해서 누가 봐도 쌍꺼풀한 것처럼 보이고, 수술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눈이 통통해서 항상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이 가장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대뼈가 조금 강하게 이쪽이 발달되다 보니까 강한 그 모습을 좀 더 부드러운 인상으로 바꿀 수 없는가 해서 저하고 상담을 한 이후에 쌍꺼풀 재수술과 그리고 광대뼈를 수술 받았던 후에 수술 후 3개월째에 수술 전후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술 후 3개월이면요, 수술 후에 그 자연스러운 변화는 이제 저는 한 10% 2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얼굴 윤곽뼈 수술을 하게 되면요, 그 기간이 보통 6개월이도 저는 40~50% 밖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년이 됐을 때는 한 70% 80%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도 환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수술을 받은 지 1년 되었을 때 정말 최고로 얼굴형이 제대로 보이고 좋아 보여서 만족스럽게 생각했는데 6개월이 지난 1년 6개월이 되는 지금도 얼굴이 자꾸 변해가는 것 같고 더 고급스러워지는 인상으로 된다는 얘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기별로 얼굴형이 변화가는 그런 변화에 대한 설명은 저도 환자한테 배우거든요. 왜냐면 환자가 그 시기별로 그런 얘기들을 얘기를 해줘요. 어떤 분은 3개월째 말하시는 분 있고, 어쩔 때는 6개월 때 어떻다, 그 다음에 1년이 되니까 어떻다, 그 다음에 1년 6개월 되니까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불만스러운 느낌이었던 것들이 3개월이 되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 수술을 원칙적으로 올바로 하는 수술일수록 그 경과 회복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수술 후 6개월 정도는 지내야 그 수술의 본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것은 올바른 수술이 됐을 때 가능하고,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수술을 받았을 때는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더 안 좋아지는 수술의 효과, 즉 겉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 사례를 눈만 따로,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눈을 가린 얼굴 전체의 사진으로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주 불만사항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통통하니까 항상 수술한 지 바로 한 달 전에 한 사람처럼 이런 모습이 굉장히 불만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지방을 좀 뽑아내줄 수 있느냐고 저한테 오셨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지방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눈에 근육이 들어있는데, 이 근육을 어느 정도 얇게 조금 떼어내 줬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없이 해놓으니까 얘가 좀 통통한 볼륨감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좀 더 이렇게 통통한 것이 더 심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은 쌍꺼풀 할 때 눈꺼풀에
피부를 좀 더 많이 잘라내 버렸어요. 쌍꺼풀을 할 때 눈꺼풀에 자르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여유분이 이 쌍꺼풀을 일정한 부분을 약간 덮어줘야 자연스러운 쌍꺼풀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 피부를 많이 잘라버리니까 뒤로 이렇게 당겨가니까 여기에 통통한 느낌이 더 많이 노출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를 보면은 이제 쌍꺼풀 후에 3개월 후인데, 여기 피부가 굉장히 여유가 조금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요 안에 들어있는 피부살에 피부 안에 눈을 떴다 감았다 눈을 뜰 때, 아니 눈을 감을 때 눈을 안륜근 오큘라리스 머슬이라고 하는데, 안륜근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들어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 근육들을 많이 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얇아졌어요. 물론 여기에 피부가 조금 여유가 있어갖고 약간 덮어줬으면 더 빨리 자연스러워졌을 건데, 그래도 많이 좀 쌍꺼풀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쪽에 비해서 약간 선 라인이 매끄럽지 못한 이유는 옛날 수술을 할 때 이쪽에가 흉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 흉 라인 때문에. 그런데 조금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서 한 4개월 정도 되면 이쪽 우측처럼 이 쌍꺼풀 라인도 더 훨씬 매끄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도 더 얇게 변하기 때문에 쌍꺼풀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쌍꺼풀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5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쌍꺼풀을 하는 것과 20대, 30대에서 쌍꺼풀을 하는 것이 조금 차이점을 줘야 된다고 저는 느낀 것은, 이 50대에는 이 50대, 60대에서는 여기가 약간 볼륨감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눈이 이렇게 처져 내려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 어느 정도 덮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술 내용적으로야 조금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처져 내려오는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를 덮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쌍꺼풀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다지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에, 이 안에 부분에 근육을 얇게 해가지고 이 눈을 뜨면 이 쌍꺼풀 라인 안으로 쌍꺼풀이 쏙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속쌍꺼풀만 쭉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머니들께서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니 벌써 눈이 다 처져 내려와서 쌍꺼풀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수술을 하면서 경험한 게, 그런 연세 드신 어머니들께서는 여기 부분에 좀 쌍꺼풀이 약간의 볼륨감이 있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대, 30대에서는 여기가 얇아져야 눈을 딱 뜨면 쌍꺼풀이 적게 이렇게 나타나면서 속쌍꺼풀은 다 위로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서 눈은 커지고, 그런 것을 더 자연스럽다고 하니까 조금 20, 30대 수술과 5, 60대에서 쌍꺼풀의 수술은 약간 차이를 두고 저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쌍꺼풀 상태가 이렇게 통통하고, 그다음 피부를, 이 쌍꺼풀에, 그러니까 눈 피부를 많이 절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자연스러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 달 정도, 앞으로가 아니라 한 달 정도 지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아마 굉장히 좋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눈만 이렇게 내놨고, 그 다음 뷰에서는 눈을 가리고 광대뼈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한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 건데, 제가 이분이 이제 외국에서 오셨는데, 외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제가 옛날 그 수술 전후 사진을,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렸더니
굉장히 고맙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쌍꺼풀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가 통통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에 눈꺼풀에 피부 여유분이 없거나 했을 때 훨씬 더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이 오랫동안의 겪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그 앞전에 눈에 대한 것을 가리고 얼굴 형태만 이렇게 제가 노출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얼굴 형태를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광대뼈 수술 전후입니다. 물론 수술 후에 3개월 10일 정도 됐을 때예요. 물론 광대를 수술할 때 저는 다 두피절기 이쪽으로 째웁니다. 이쪽으로 째어서 하는데 입안으로는 저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이유가 입안으로 뭐 볼이 쳐져요. 그럼 3개월째인데 이렇게 슬림해 보이고 이런데 볼살에서 볼륨감이 없는 이유는 얼굴살이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살이 일단 처지면 여기가 볼륨감이 생기는데 이 볼륨감 때문에 사람들은 뭐 붓기라고 말하는데 그건 사실은 붓기는 아니고요. 얼굴이 처진 겁니다. 얼굴이 처지게 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께서 많이 경험하신 게 한 거겠지만 얼굴이 터지면 이 턱선이 넓어 보여요. 이 턱선이 넓어 보이니까 결국 어떠느냐 얼굴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이 턱선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려와서 처져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대 수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광대에 의해서 여기가 평면적인 느낌이 더 훨씬 크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평면적인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이 측면이 납작하게 이렇게 측면을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잘라버려서 이렇게 측면을 납작하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얼굴형이 오이상처럼 길어져 버려요. 그리고 인상이 뭐 옆광대 들어갔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폭이 뭐 들어가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얼굴이 일단 오이상처럼 변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항상 이 수술을 할 때는 저는 뭐냐면은 여기서 측면이 옆광대를 넣는다고 해서 이렇게 납작하니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는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귀 뒤에서 귀 앞에서 얼굴 정면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곡선형으로 모아줘야 돼요. 곡선형으로 여기서도 이렇게 곡선형으로 모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달걀형 얼굴인 거예요. 달걀형 얼굴이라는 것은 뭐냐?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곡선형으로 중심으로 곡선형으로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달걀을 한번 세워놓고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얼굴형이 뭐냐? 이쪽에 비해서는 이쪽이 훨씬 더 입체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얼굴이 부드럽다, 지적이다, 뭐 고급스러운 느낌이다 이런 느낌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런 얘기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현상은 뭐냐? 수술 전에 비해서 얼굴이 선글라스나 야구 모자를 쓰니까 좀 더 잘 어울리더라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얼굴형이 고급스럽게 보이느냐? 이쪽에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얼굴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쭉 돼 있을 때는 어떠느냐? 얼굴이 눈, 코, 입이 좀 산만하게 좀 보여요. 배열이 정리전된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여기서 눈, 코, 입이 중심 오목조목 모이듯이 보이잖아요. 그건 왜냐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곡선형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모아지면 뭐냐? 얼굴형이 일단 지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얼굴형이 좀 더 부드럽게 보이고 그 다음에 고급스럽게 보인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는 2022년까지는 거의 99.9%를 두피절개로만 이쪽으로 절개거든요. 이 두피절개로만 광대 수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의 장점은 뭐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일단에 이쪽으로 몰리는 살이 없으니까 얼굴이 어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수술 후에 3개월째인데도 3개월이면요. 얼굴에서 우리가 얼굴 수술하고 나면 이런 수술 부위 살이 두껍고 단단해져요.
그걸 구축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얼굴이나 어디 몸에 흉터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 수술을 하러 한 달이나 두 달, 세 달째 가면 흉 수술을 한다고 안 합니다. 최소한 6개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넘어서 오라 그럽니다. 왜? 여기 안에 이 수술 부위 또는 상처 부위 안에 두껍고 단단해진 살이 부드러워지고 또 두꺼운 건 얄쌍해지고 그런 것을 기다린 다음에 거의 주변 살하고 비슷한 상태가 됐을 때 그 상처 또는 흉 수술을 한다고 해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이 지금 수술의 효과도 그런 논리에 따라서 가야 돼요. 그렇다면 수술 후에 그 효과의 변화도 3개월, 6개월, 뭐 10달, 1년, 1년 반 이런 시기적으로 계속 보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 지금 3개월이면 이 정도 변화도 큰 변화인데 보통 이 정도 변화가 3개월째는요, 한 10%, 20%밖에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데 막 머리가 빠졌니 어쩌니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환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걱정은 했었는데 원장님 얘기대로 6개월이 되니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모든 게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항상 수술하고 나면 모든 뭐 광대가 됐든 뭐 안면윤곽이 됐든 거상이 됐든 눈이 됐든 그래도 6개월 정도는 환자와 의사가 서로 한의문 기간처럼 서로를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고 또 믿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두 달째 뭐 불편한 걸 가지고 너무 크게 의사하고 이렇게 언쟁하듯이 얘기를 해놓으면요. 사실 6, 7개월이 넘어서 좋아지고 나중에 더 좋아졌을 때 사실 다시 뭘 질문하기가 조금 어색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 수술을 할 때 6개월간의 그 한의문 기간처럼 좀 더 의사는 환자의 말을 조금 이렇게 현재의 불만 또는 불편함을 좀 이해해주고 또는 환자는 의사의 말을 좀 그때까지는 좀 믿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할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진 이 유튜브에 바로 앞전에 올린 사진을 보고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댓글에 그런데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귀가 많이 보인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댓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참 예리한 관찰력이다 했는데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 귀 앞에서부터 얼굴 정면 중심으로 곡선형으로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귀가 더 노출되는 것이 좀 더 많아져요.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 이쪽에서 보였던 귀에 보여지는 노출 정도하고요. 이쪽에서 보여지는 그 수술 후 3개월 열을 때 보여지는 귀의 노출 정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듯이 이거는 뭐냐, 입체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여기서 말하듯이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잘라갖고 양 측면에서 이렇게 밀어 넣듯이 이런 수술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곡선형으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수술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곡선형으로 모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입체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개월 열흘인데 아마 1년 반 뭐 이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만족도 하고 좋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약간 언급했지만 고급스러워졌다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쪽에 눈, 그다음에 코, 그다음에 입, 이게 가운데 중심에 모아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든다면 달걀을 2분의 1로 딱 쪼개가지고요. 삶은 계란을 거기다가 눈을 표시를 하고 가운데다가 코를 표시하고 그다음에 입을 표시하는 것을 세워놓고 번거하고요. 달걀을 그대로 놓고 눈, 코, 입을
딱 표시를 해놓고 봐보시면 평면적 있을 때는 이렇게 좀 눈, 코, 입이 퍼져 보이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실제 달걀형을 놓고 눈, 코, 입을 딱 표시를 해놓고 보면 가운데 중심에 눈, 코, 입이 딱 모아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굴이 고급스러운 인상이 보여지는 거죠. 저는 그런 수술 효과에 대한 그런 변화를 많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까운 지인이라든가 뭐 또는 친가 쪽 이런 쪽에서 부탁을 하면 저는 다른 건 얘기를 안 하는데 광대 수술은 웬만하면 제가 추천을 해요. 그리고 저도 벌써 22년을 두피로만 수술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3, 4년은 입안 절개가 한 70%로 훨씬 더 많았어요. 입안 절개로 광대뼈 축소 수술이.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는 두피 절개만 했어요. 왜냐하면 입안과 두피를 같이, 오늘은 예를 들어서 입안으로 했는데 어떤 환자는 내가 두피로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광대 수술한 이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불만을 다 그때 저는 입안 절개염성 경험을 했어요. 얼굴이 처졌다, 얼굴이 더 사각턱을 했는데도 넓어졌다, 또는 뭐 어디가 뭐 얼굴 측면이 납작해져서 얼굴이 뭐 오이상처럼 길어졌다, 종종 가다가는 아프다, 그 부분이 뭐 뼈가 분류합이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데 두피로 해놓은 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수술의 효과가 적다는 불만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어떤 부작용에 대한 그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윤곽 수술을 오랫동안 했던 병원들, 성형수술을 오랫동안 했던 병원들을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더니 저희 동기들이 처음에 개업을 해갖고 제가 개업을 1994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생각할 때 수술이 객관성이 있으면 막 광고 홍보를 해갖고 막 환자를 끌어당기듯이 해서 공장형으로 한다 한들 그게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올바로 하면은 그 수요층이 마니아층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수술에, 제가 하는 수술에 대해서 유튜브나 지식이나 홈페이지를 보면서 많이 연구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수술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수술이란 것은 수술의 뭐 규모가 무섭다, 뭐 간단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수술 내용으로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안면 윤곽, 즉 광대 수술하고 그 다음에 쌍꺼풀, 눈의 질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유명한 배우들을 한번 보시면요. 그 한류를 일으킨 배용준 배우도 보면요. 여러분들이 보면 인기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얼굴형이 이쁜 거예요. 눈은 사실은 몽고 주름처럼 것이 조금 강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은 안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여튼 어찌됐든 눈, 코, 입도, 눈, 코도 뚜렷하고 선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얼굴형이 이뻐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광대를 수술하면서 느낀 거는요, 눈이 크고 코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코가 뭐 좀 뭐 어떠거다 안 하다 어떠거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약간 그러신 분들이 광대를 잘 해놓으면요 얼굴형이 정말 이렇게 약간 그 디그니티한 그 위험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얼굴의 인상으로 변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광대뼈 수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더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이 광대 수술은 절대로 이벤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한다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의 결과는 반드시 그 뼈를 수술해 놨던 그 모양새 그대로
얼굴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뼈 모양이 얼마나 좀 더 매끄럽게 되고 얼마나 좀 더 입체감 있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얼굴형도 거기에 비율적으로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 같으라면은 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더 올바른 수술을 많이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께 광대 수술, 그다음에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이쪽 유튜브 이쪽에 전화번호라든가 또는 주소, 아니 전화번호, 또 문자 상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문자 상담에 그 핸드폰이 제 핸드폰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항상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 서로 빠른 소통의 길이 핸드폰이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좋은 점은요, 여러분들께서 수술을 받은 이후에 오늘같이 한글날 그 다음에 대체 공휴일에서 쉬는 날이다 이럴 때도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랬을 때는 문자로 보내놓으면 저는 그걸 확인한 즉시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쉬는 날인데 그걸 어떻게 물어보지, 또는 수술 받고 나서 며칠 후에 어디가 이상한 것 같다, 아프다, 또는 피가 고였다,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어디 가서 물어보지, 지금 오늘 쉬는 날인데,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도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저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 그 핸드폰을 잘 이용하시고요. 전화를 하시더라도 저희 핸드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가 수술을 하는 낮 시간에는 대부분 간호원이 답변을 하지만 사실 간호원이나 또는 실장의 답변이 어떻게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남겨놓으시면 저하고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업무가 끝난 이후라든가 그럴 때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